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라던데 진짜 그런 걸까?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온 마리아는 어릴 적부터 한국 여행을 꿈꿔왔습니다. 다양한 드라마와 K-POP의 세계적인 인기로 마리아의 마음속 한국은 안전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가득했죠. 그녀는 평생 저축한 돈으로 친한 친구 엘레나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한국의 첫인상에 감탄했습니다. 공항의 정돈된 모습과 편리한 교통 시스템은 그녀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완벽했죠.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중심부로 이동하며 두 사람은 활짝 웃으며 한국 여행의 설렘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구의 숙소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가장 중요한 소지품, 지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갑 안에는 여권, 신용카드, 그리고 300만 원 상당의 현금까지 들어있었죠. 여행의 대부분 경비가 담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현실에 마리아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떡하지? 엘레나, 이걸 찾지 못하면 우린 집에 돌아갈 수도 없어. 친구의 위로에도 마리아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다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안전한 곳이라면 어딘가에서 지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서소문 파출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경찰서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녀는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과연 이 낯선 나라에서 그녀의 지갑은 기적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서소문 파출소에 들어선 마리아와 엘레나는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경찰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그녀들은 영어로 겨우 몇 마디를 내뱉었죠. 마이, 원래, 로스트, 어눌한 발음과 부족한 문법. 경찰관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그녀들이 영어권 국가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Excuse me, which country?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죠. 러시아, I am from Russia. 그 순간 경찰관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때 파출소 구석에서 이를 보고 있던 김세별 순경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러시아어 특채로 채용된 경찰관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마리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김순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어 하실 줄 아세요? 김순경의 유창한 러시아어 덕분에 두 사람은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공항버스 안에서 지갑을 보관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고 김순경은 즉시 버스 회사에 연락해 지갑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출소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화선을 타고 연결된 대화 속에서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죠. 잠시 후 김순경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사님이 지갑을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과 놀라움이 뒤섞인 채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김세별 순경은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갑은 버스 기사님이 보관 중이십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서 전달받을 방법을 찾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리아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켰습니다. 버스 회사와의 통화는 긴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지갑이 발견된 버스는 이미 다음 경로로 이동 중이었지만 운전자는 책임감을 느끼고 지갑을 본사 사무실로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순경은 그 과정을 빠르게 정리한 뒤 마리아와 엘레나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지갑을 내일 아침까지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숙소에서 푹 쉬세요.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지갑이 정말 돌아올까? 누군가가 가져가지는 않았을까? 한국에 대한 신뢰와 현실적인 걱정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김순경은 그녀의 마음을 헤아린 듯 따뜻하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현금이 들어있는 물건도 거의 손실 없이 찾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믿어보세요. 이 말을 듣고 엘레나가 웃으며 마리아를 격려했습니다. 이 경찰관님 말씀처럼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마리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 지갑이 돌아온다면 이곳은 정말 특별한 나라임에 틀림없어. 그녀는 내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아와 엘레나는 다시 서소문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파출소는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김새별 순경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기사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갑을 본사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 중이에요. 그녀의 말은 마리아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죠. 잠시 후 파출소에 또 다른 경찰관이 들어오며 김순경에게 작은 지갑을 건넸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김순경은 곧바로 지갑을 열어 안에 있는 현금과 신용카드, 여권까지 모두 확인한 뒤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리아 씨, 지갑이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대로네요. 현금도, 카드도 여권까지. 그녀는 지갑을 꼭 끌어안으며 연신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마리아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의 유실물 처리 시스템에 대해 들었습니다. 모든 분실물은 최대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경찰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며 그 과정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김새별 순경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타인의 물건을 소중히 여깁니다. 분실물을 발견하면 대부분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로 바로 가져다 주죠. 이게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치안 문화 중 하나예요. 엘레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마리아, 이곳이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걸 알겠죠?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이건 단순히 안전한 걸 넘어선 무언가가 있어요. 두 사람은 지갑을 되찾은 기쁨 속에서도 여전히 놀라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물건 분실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갑을 돌려받은 기쁨도 잠시 마리아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김순경님, 이렇게 많은 현금이 들어있는데도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니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김새별 순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한국에서 흔한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 잃어버린 물건을 주우면 즉시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주는 게 기본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 이야기에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지난밤에 호텔 직원도 우리를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잖아, 마리아.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이런 태도를 가진 것 같아. 김순경은 이어서 한국의 분실물 통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 동안 지갑이나 가방 같은 귀중품의 회수율이 80% 이상이에요. 특히 현금이 들어있는 경우도 거의 그대로 주인에게 돌아가죠. 경찰과 시민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마리아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겠죠? 러시아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김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가끔 힘든 경우가 있지만 가능한 한 모든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건 무엇보다 시민들의 양심 덕분이죠. 마리아는 감동에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노력해준 경찰들, 그리고 자신의 지갑을 안전하게 보관해준 버스 기사까지 그녀는 단순히 분실물이 돌아온 것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받은 따뜻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나도 이런 믿음과 배려를 배워서 내 나라에서도 실천해봐야겠어요. 지갑을 돌려받은 마리아와 엘레나는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지갑을 찾았으니 이제 여행을 즐기기만 하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서울 명동의 한 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진수를 느껴보고 싶었던 그들은 메뉴판에 적힌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은 놀랍도록 맛있었고 두 사람은
한국 요리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리아가 계산을 하려던 순간 지갑 속에 들어있던 신용카드가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 차례 시도해도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그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쩌지? 카드가 막혔나 봐.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네. 그녀는 곧바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 했지만 이번엔 현금을 계산하기 위해 한국 돈의 환율과 금액을 혼동해 실수를 했습니다. 식당 직원과의 소통도 잘 되지 않아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갔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옆 테이블에 한 한국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며 마리아와 엘레나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계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서요. 그는 친절히 그녀의 상황을 식당 직원에게 설명해주고 한국 돈의 계산 방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문제는 금세 해결되었고 마리아는 감사한 마음에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절실히 느꼈어요. 도움을 준 한국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든 돕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 작은 사건은 마리아에게 또 한 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에 오해했던 한국의 친절함과 배려를 다시금 깨달으며 이곳이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남을 특별한 곳임을 느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인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을 보며 혹시 한국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죠. 식당을 나서는 길에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마리아, 왜 그렇게 조용해? 아까 그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도와주셨는지 생각하면 감사해야 할 일인데? 무슨 걱정 있어? 마리아는 고개를 숙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너무 자주 도움을 받는 것 같아. 지갑 사건에 이어 지금 식당에서까지 정말로 내가 한국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엘레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넌 너무 걱정이 많아. 그 사람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널 도운 거야. 우리도 반대로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줄 기회가 생기면 똑같이 하면 돼. 그게 여행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경험 아니겠어? 엘레나의 위로에도 마리아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숙소 로비에서 그 식당에서 만났던 한국 남성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는 여행 중 묵었던 호텔을 떠나기 전 마리아와 엘레나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는 밝은 미소로 손에 든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여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기선 여행객들이 종종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인사를 주고받기도 하거든요. 마리아는 그 따뜻한 행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받은 모든 친절을 기억하고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따뜻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속 모든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은 단순히 일시적인 호의가 아니라 문화와 마음에서 비롯된 깊은 배려라는 것을요. 며칠 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리아와 엘레나는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향하며 이번 여행을 돌아봤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지갑을 되찾았을 때의 감격, 식당에서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준 한국인의 도움과 그가 남긴 선물과 메시지까지 모든 순간이 그녀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기다리며 마리아는 엘레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 사람들의 진심을 느끼고 그들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준 것 같아. 그녀들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설렘을 주는 서울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이 따뜻함을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줄 거야.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싶어.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추억을 넘어 삶의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열어준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자 마리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예,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그녀는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을 마음에 간직한 채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와 엘레나의 한국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